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가을이 좋은 제이입니다. 네. 9세대 불금 PD입니다. 죄송합니다. 못 받아들여서.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저희가 윤고은 윤고은 작가님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윤고은 작가님 사실 밤의 여행자들 구간이죠. 네, 13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나온 첫 에세이죠. 네, 빈틈의 온기. 작가님의 첫 에세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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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틈의 온기. 네. 제목이고요. 흐름 출판에서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흐름 출판사 애정합니다. 왜 애정하십니까? 박대리님이라고. 박대리? 네, 인스타에 출판사 박대리 치시면 진짜 짤 부자. 그리고 출판사의 현실을 아주 너무 솔직하게 근데 재미있게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흐름 출판사 대리님이세요. 그분 때문에 저는 이제 출판사 박 대리님 때문에 이제 흐름 출판사를 알았다가 그리고 그냥 흐름 출판사 이제 유튜브 몇 개 봤는데 재밌어서 구독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윤고은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알고 봤더니 다 연결된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흐름 출판사. 아,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흐름 출판사를 딱 알았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박 대리님 통해서 네. 출판사 박 대리님을 통해서 네. 이제 알게 됐는데 윤고은 작가님 신작이 나왔네. 그렇죠. 보니까 이 출판사였다. 네, 맞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실제로 제가 알기론 지금 박 대리 그 계정이 아마 먼저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 박 대리님 팔로워가 4,000명 좀 넘고 흐름 출판사가 한 4,900.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삐까삐까할 정도로 네, 박 대리님을 통해서 많이들 흐름 출판사도 알고 있고 네, 재밌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금책바 인스타 다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너무 귀찮아가지고 네, 여름이 덥고 해서 제가 태그했습니다 오늘. 좀 쉬었습니다. 네.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자, 빈틈의 온기. 이거 어떤 책인가요? 일단 작가님의 에세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죠? 근데 보니까 이제 이 부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근길이 유일한 산책로인 당신에게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윤고은의 EBS 북카페라는 라디오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스튜디오는 일산에 있는데 맞아요. 이 작가님 집은 분당인가? 네, 그쪽이요. 그렇죠. 그쪽이라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데 끝에서 끝까지잖아요. 그래서 편하다고 자꾸 자기 괜찮다고. 아, 작가님이 전혀 안 괜찮아 보이는데.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전철 끝에서 끝까지 타보셨어요? 네. 진짜 힘들어요. 네, 되게 세상에 홀로 떨어져 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다른 차원으로 막 가는 느낌 나중에 그쵸? 들지 않아요? 차라리 사람이 많을 때 나도 타고 많이 내릴 때 나도 내리면 그냥 힘든 출근길인데 그래, 그렇지. 아무도 없을 때 탄 다음에 많이 갑자기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다 내리고 내가 내려 다시 약간 이상해요. 약간 괜히 어디 막 내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여행지에 막 그렇죠. 내가 부품이 된 것 같고 내가 전철이다. 막 쓸려온 느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철에서 출근길을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약간 그게 이제 좀 주 메인 스토리로 잡고 다양한 일상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조합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작가님들은 보통 프리랜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출근길, 특히 출근길에 지하철, 전철을 가지고 소재로 작가님이 자기 에세이를 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신선한 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출근을 정기적으로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EBS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 게 이 작가님한테는 상당히 좀
꽤 여러 측면에서도 좀 좋은 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처음에 오프닝 토크 같은 걸 하실 때, 그러니까 라디오 진행을 하실 때 그 오는 길에 많이 작성도 하시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에세이에 또는 다른 글들에도 많이 영향을 끼쳐서 그게 아니었으면은 이런 에세이가 나오기도 힘들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속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느 시기에는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왜 모든 라디오에는 처음에 그 오프닝 멘트가 있잖아요. 그 오프닝 멘트를 그냥 출근길에서 바로 써서 이런 거 해보자 PD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근데 뭐 긴 시간 뭐 하겠어요. 그런 거라도 하면 시간이라도 잘 가지 뭐. 전 잠 잘 잘 텐데. 이게 또 수도권에 살면 지하철에 관련된 에피소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읽으면서 제 전철에서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당선 통해서 3호선으로 이제 가는 그쵸. 어떤 이런 라인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이제 그 안양에 있어가지고요. 1호선. 근데 저는 또 인천에 살았어요. 아 그럼 꺾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구로에서 딱 꺾어줍니다. 근데 그 라인이 지옥 같아요. 약간. 이제 부평, 동암 이런 데서 처음에 막 타고 이랬는데 그 왜 자기 사람들마다 그런 거 있거든요. 베스트 지루한 구간 혹시 있으세요? 지루한 구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그렇게 학창 시절 이럴 때는 대학교 때 1호선 인천선에서 구로하고 온수 사이가 있어요. 진짜 그 길을 지나갈 때 미칠 것 같아. 너무 지루해서. 다른 데는 안 지루해요, 근데? 근데 왜냐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구로에서 갈아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로를 향해서 가든 구로에서 인천 쪽으로 오든 구로 9일 오류동 온수 역곡 이렇게 되거든요. 역곡 소사. 근데 한 소사 지나서 부천쯤 오면 근데 이제 집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게 있는데 그 전까지 그게 너무 지루한 거야. 그런 구간들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의 구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한 거예요. 지루한 건 아니고 가끔 난 타서 한참 지났는데 그래서 몇 정거장을 지난 줄 알았어요. 합정에서 가끔 타요. 그리고 핸드폰을 진짜 엄청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내리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봤는데 당산.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진짜? 한 정거장 차이가 클 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가 타자마자 뭐 자리에 앉았거나 자리를 잡았고 이게 약간 연착은 아닌데 있지. 문이 한번 닫히고 열렸다를 한 2번 반복하고 출발하면은 체감적으로 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반면에 그때 깜짝 놀래. 나 집에 언제 가지 이럴 때도 있고.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저는 지루한 구간. 수원선도 있거든요. 네네. 수원선인데 좀 많이 타시지 않았어요? 수원 많이 타요. 구로에서 관악 어때요? 진짜 너무 지루해. 근데 저는 전철 타면 만약에 앉으면 진짜 꿈나라로 가서 그게 잘 짜요. 구로에서 관악 아니면 군포에서 화서. 지루해.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내릴 일도 없고. 근데 금정은 설레요. 근데 되게 피곤하잖아요. 서 있어. 그럴 때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4호선도 있는데 그 금정에서 안산 거긴 지루해. 수리산에서 상록수 사이. 거긴 지루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7호선을 요즘 또 출퇴근 때문에 많이 타거든요. 7호선 제가 이제 그 철산역에서 타가지고 그 충신대입구까지 이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신풍하고 숭실대입구 사이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약간 피곤하고 그래요. 제가 숭실대입구 되게 무서웠어요. 왜요? 그 30분이 약속이어서 25분에 내렸어요. 늦었어요. 너무 기뻐서 나가고 숭실대 입구역을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아서 저는 약간 근데 7호선이 대체적으로 깊은 게 맞아요. 7호선 대림역 보면 갈아타는 그게 대림도 전설이죠. 에스컬레이터 쫙. 왜 이걸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고통을 신나게 좋아하는 구간은 있어요? 그럼? 좋아하는 구간? 네. 그냥 집이 가까워지면 좋은 건데. 근데 저 한강 지날 때 좀 약간 기분이 좀 괜찮고 저도 좀 그런 거 작가님도 책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한강 지나갈 때. 글쎄요, 뭐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고 분당에 대한 전철 추억이 또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에서 무슨 봉사활동 때문에 수업에서 하라고 하는 봉사활동이 있어가지고 그 장소가 이제 분당의 복정역 근처에 있는 뭐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인천 동암역에서 타야 됐거든요. 인천 동암역에서 분당 복정역까지 딱 가니까 어떻게 가지? 토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분당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분당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 서울 서남부 쪽에 많이 살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동쪽 있죠. 동쪽으로 가면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강동구 이런 데 있죠. 잠실, 분당, 성남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석촌역 막 이런 데도 낯서시겠네요. 그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지하철이라는 것도 그 추억이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도 지하철을 경험을 했지만 네. 그 중에 최악은 1호선이라 이런 데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봐가지고 3호선, 2호선은 그나마 사람들이 들어있다면 1호선은 늦은 시간에 이제 잘못하면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1호선이 약간 좀 지금은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느리고 느렸어요? 네. 지금도 사실 수원선은 그 배차 간격이 좀 좀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렇죠. 맞춰서 가야죠. 그때는 지금 훨씬 더 띄엄띄엄이었고 하여튼 좀 뭔가 1호선은 좀 그렇지만 1호선 정들어서 이제 좋아합니다. 아무튼 살려면 탈 수밖에 없죠 뭐. 네. 책을 읽으시면서 인상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냥 이거는 친구가 쓴 에세이 읽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왜냐면 저는 이제 윤건 작가님의 그 EBS 북카페를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냥 거기서 알고 있던 작가님의 모습을 글로 만나니까 좀 이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작가님이 되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웃으시거나 어디에 빵 터지시는데 내가 공감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 책을 읽고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에세이를 딱 매대에 있거나 서점 매대에 딱 있거나 온라인에서 딱 보시면 빈틈의 온기 그래 우리 삶이 너무 빡빡했어 좀 여유롭게 살아야 사람이 좋지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표지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책을 거의 다 읽거나 이제 윤고은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빈틈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좀 엉뚱한 측면도 있고 그런 허당미가 있어서 그런 저는 작가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부자신 것 같아요. 진짜 에피소드 너무 많아. 제가 한 10분의 1도 안 읽었는데 에피소드가 몇 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훑어보니까 계속 에피소드가 나와 보니까 이분 도대체 무슨 어떤 삶을 사신 건가.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에피소드 가끔 빠지세요. 저는 이 중에서 최고 에피소드가 그 가족끼리 자전거 타는 대열에 껴가지고 같이 간 이야기. 네네.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보통 사람이 그러면 멈춰서 친구를 기다려서 같이 타고 가든가 아니면 빵빵해서 지나가잖아요. 아니면 잠깐 빠지든가. 근데 애매하니까 계속 가니까 가족 같고 계속 그거를 멀리서 지켜보는 친구는 또 얼마나 당황했을까. 남편이었어요. 남편이었나 그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윤고은 작가님과 그 남편분이 뭐 예를 들어서 한강 이런 데서 자전거길 같은 데 자전거를 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다 보면 다른 추월도 하고 막 이렇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추월을 하신 거지. 근데 추월을 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 그 한 가족의 뭐 부모와 아이들이라면 그 사이에 갑자기 끼셔가지고 거기서 그다음 추월을 못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애매하게 끼어가지고 한참을 이제 간 거죠. 근데 그 끝이 더 웃기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가족이 비켰어. 맞아. 이 사람 뭐지 하면서 뒤에서 남편분은 막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작가님이고 또 여성 작가님이고 하니까 약간 그냥 저 일상의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약간 좀 먼 존재처럼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사실. 아우라도 좀 있고. 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작가 하니까. 작가, 대거상. 근데 대거상, 그렇지, 대거상. 추리 소설이야. 그리고 뭐 사진 이렇게 보시면 좀 그런 이미지로 안 읽히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 이미지 가지고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딱 책을 폈는데 뭐지? 이거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계속 에피소드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자신의 캐릭터를 약간 넘버링 해가지고 맞아요. 그 구분한 그런 장면. 몇 번째 자라 그랬더라? 9번까지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책이라고 할 때 10번째 자 이제 만들어진다 막 이러시고. 맞아요. 그런 얘기 나왔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번
1번의 자기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미래의 나. 막루에 올라가 바람의 방향과 수평선 너머의 조짐을 감지하느라 늘 바쁘다. 곧 닥쳐올 마음의 동요와 흐름을 잘 읽어내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무심하다. 심지어 게으른 편이다. 아무 영향력 없는 예언자가 된 듯도 하지만 그래도 막루 중독자. 주로 2번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책에서는 2번 한번 읽어주시죠. 착각하는 나. 잘못 듣고 잘못 보기 전문. 성격이 급한 편이기도 하고 순간의 느낌에 많이 의존한다. 매 순간을 낯설게 느낀다. 얼떨결에 3번의 뮤즈 혹은 단골 납품업자가 되었다. 2번이 많은 것 같은데. MBTI를 따지면 이분이 막 외향적인 것도 아니신 것 같아. 그래서 딱 INFP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무섭냐면 아까 같은 상황 있잖아요. 막 뭐 자전거 대열에 낀다든지 하는 발음을 잘못 들으면 보통 그런 실수를 그냥 하면은 보통 부끄러워하고 막 너무 막 약간 나 부끄럽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약간 잘 모르세요. 그게 왜 문제인지. 그러니까 약간 그걸 무심하게 지나가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 별 문제가 아닌 거지. 네. 뭐 그럴 수 있지. 자전거 가족 사이에 낄 수도 있고 발음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게 또 작가님의 매력인 거죠. 네. 이런 게 너무 반복됐을 때 멘탈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행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약간 전철 출근길 얘기만 있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뒷부분 가서는 여행 가셨던 이야기들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2번 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못 잃어버리시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재밌게 유쾌하게 그러니까 소설가 윤고원으로 안 읽어도 됐었어요. 네, 그냥 에세이스트로 볼 정도로 정말 너무 재밌게 쓰셔가지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라디오 관련돼서 발음 에피소드도 너무 재밌고 발음 잘못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막 이런 실수를 하세요. 갑자기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누가 물어보는 거죠. 혹시 보물 원고 많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물 원고? 네, 보물 원고. 그랬더니 보물 원고를 알아들으시고 이제 작가님이 에이 그럴 리가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물 원고가 아니라 봄호 원고. 근데 그걸 이제 잘못 이해하시고 근데 그걸 확인 안 해. 그냥 보물 원고 그런 거 없죠. 약간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면서 생긴 에피소드들도 많고 진짜 재미난 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 화에도 에피소드가 한두 개씩 다 모여 있어가지고 오래된 핸드폰 계속 쓰시는 이야기 그것도 재밌었는데. 반려폰 78페이지 찾으셨는데요? 순간 여기가 거기 그 부분이었구나. 네. 노트 4인데 노4라고 부르시고. 그렇지. 네. 이렇게 소개하시네요. 나를 스쳐간 많은 휴대폰 중에서도 특히 삼성 노트 4를 좋아했다. 편지상 노4라고 부를까? 지금 노포라 그래서 그 옛날 오래된 그런 음식점 말한 줄 알고 순간 노포는 실수로 100번쯤 떨어뜨렸는데도 액정이 깨지지 않던 매력적인 휴대폰이었는데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갖고 있었다. 변덕스럽다는 거였다. 이제 알고 보니까 통화할 때 이게 뭐 소리가 너무 잡음이 심해가지고 제발 좀 바꾸라고 폰 좀. 주변 사람들은 그러는데 또 본인은 그냥 계속 쓰셨어요. 보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가님의 캐릭터가 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작가님들의 특히 소설가의 에세이면 뭔가 좀 상념이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지필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에피소드가 아니고 일상 이야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뭐 작가님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일상이나 자기의 어떤 자연인의 모습을 너무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일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살짝만 하고 그걸 모티브로 글을 쫙 풀어나간다든지 사실 그런 에세이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에피소드를 계속 퍼서 이제 그냥 주시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어떤 작가는 에세이라고 써놨는데 알고 봤더니 소설 글감 모아놓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거이 아니라 그냥 그렇지. 그분의 특징인 거지. 근데 그분은 그냥 계속 소설가인 거죠. 그 소설가가 쓴 에세이가 된 거고 뭐 소설가가
찍은 사진첩이 되는 거죠. 사진첩 맞나? 사진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정체성이 너무 살아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윤광 작가님은 작가라기보다, 그러니까 소설 작가라기보다는 그냥 개인 이야기를 잘 담아 놓으셔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읽기도 좋았고, 저는 그냥 하나의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동시대에 그냥 일하는 사람이 출근을 이렇게 하고, 근데 가끔씩 짚을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에피소드들이 모아져 있어서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행 얘기도 당연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작가의 말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이 책은 소설이 아닌 나의 첫 책, 수다쟁이인 걸 들킨 첫 책. 네. 아홉이나 산다는 걸 들킨 첫 책. 길고 긴 의자가 곳곳에 많이 놓인 책. 그래서 애처로운 의자를 덜 필요가 없는 책이다. 이런 문장은 참. 실제로 그 EBS 북카페 들으시면 생각보다 범주를 벗어난 재미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과학자한테 안 물어볼 것 같은 거 계속 물어보시고 이해 안 간다 그러시고 약간 이러는 모습이 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연결돼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이 책과 함께 또 EBS 북카페 들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특별히 이제 거기에 시인들의 몽상이라고 해가지고 문보영 시인님하고 또 서효인 시인님 나오시는데 그 코너도 되게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책발을 더 많이 들어주시는. 아니 이건 라디오잖아요. 아니 진짜. 근데 라디오를 하더라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듣는 사람 사실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EBS 몰라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주로 팟캐스트 그거 맞아요. 다시 듣기를 들으시는 거 아닐까? 그럴 거잖아요. 그죠? 제 말 맞죠? 약간 전곡을 찔렸죠? 네. 뭐 근데 뭐 어떡해. 12시부터 2시 오후에 딱 하네요. 오후에요? 네. 재방도 있네. 그리고 네. EBS가 막 풀로 편성한 건 아닐 테니까. 네. 야, 매일 2시간씩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주 4일 출근인가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주말에도 하는 거예요? 일요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주 7일. 왜냐면 그 평일만 하는 라디오도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아마 녹음을 하는 거죠. 보통 라디오는 그렇게 해요. 한번 오면 녹음분도 하고 생방도 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좋아하시는 혹시 라디오 있으십니까? 라디오요? 그냥 라디오 이야기 나와서 저는 여담처럼 김이나 네. 김이나 작사가님. 네. 근데 저는 김이나 작사가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이분 사실 예능인으로도 이런 DJ로도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맞아요. 인터뷰 이런 거에 굉장히 실제로 그 카카오에서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톡터뷰인가? 네. 톡터뷰? 톡터뷰인가 뭔가요? 톡이나 할까? 톡이나 할까 맞아요. 톡이나 할까다. 네. 그것도 굉장히 타고 사실 이거는 김이나 작가가 아니면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금요일 책에 빠지다도 잘 찍고 있습니다. 안 듣는다. 제 목소리 싫어해가지고. 뭐 팟캐스트나 라디오 듣는 거 있으세요? 저는 라디오는 팟캐스트는 사실 다른 거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송은이 씨랑 장항준 감독이 하는 그 이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 방금도 듣고 왔는데 차에서 생각이 안 나. 그 타이틀이 시네마운틴. 네, 저도 몇 개 봤었어요. 시네마운틴 듣고 저도 책이라고 가끔 듣고. 네,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싶을 때는 네. 배성재 10이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저 종종 들었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그 아나운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거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입니다. 남이춘. 네. 윤태진 네. 아나운서. 네. 배성재 씨가 저랑 MBTI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성재 씨가 이야기 뭐 하잖아요. 너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지. 그분 배성재 씨도 뭐냐면 그 경계선 되게 지키고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치대지 않고 자기 그거 바운더리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약간 이런 캐릭이거든요. 뭔가 이어지네요. 그래서 배성재 아나운서가 뭘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해가 돼. 저는 소울메이트. 난 누구 있죠 그러면? 예, 하여튼 뭐 베텐 좋아합니다.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방송이긴 한데
베텐이 아웃사이더요? 베텐의 어떤 그런 컨셉 자체가 네. 남자들이 듣는 뭐 라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컨셉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너드 같은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 침착맨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침착맨이랑 배성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계속 서울시 얘기하나? 그냥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재밌어.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윤고은 작가님의 첫 에세이고 뭔가 다른 소설가분들이 쓰는 에세이와 좀 많이 다르죠. 약간 결이 다른 네. 네, 그런 재미도 굉장히 출중하고 또 그리고 역시 또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오는 어떤 그런 문장들에서 뭔가 빛이 난달까요? 네, 굉장히 읽는 재미가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윤고은 작가님 특집으로 저희가 해봤고요. 다음엔 또 저희가 누구 특집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소크라테스 특집이고 근데 소크라테스가 쓴 책을 다루지 않아.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철학 관련된 책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다음에 또 작가 특집으로 또 어떤 작가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은근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컨셉이. 네. 많죠 사실 할 분은. 강하길 작가님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강하길 작가님 제가 한 권 읽었거든요. 네, 그 다른 사람? 그 한겨레 문학상 받았던. 사실 저는 그때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뭐 화이트 이 양반 보통이 아니다. 이 작가님 그냥 이렇게 묻히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강하길 작가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그 가끔 요즘에 유행인 그런 소설의 트렌드가 가끔 서사가 너무 약해서 아쉬울 때가 있다 얘기한 적 있었나요? 그거 편집했나? 아니요. 편집 안 했죠. 안 했을걸? 네. 편집해달라고 한 것 같아. 어쨌든. 네. 근데 예외되는 인물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강하길 작가님이세요. 그렇군요. 서사 절대 무너지지 않고 장르를 성취해버리셔가지고 저는 언젠가 반드시 강하길 작가님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어울려가지고 조금 제가 그래서 추천을 좀 약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딕이어서. 근데 그건 이제 대불 호텔의 유령만 그렇지 다른 소설은 그렇지 않아요. 화이트호스도 약간. 근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한국 그 데이트 폭력 당한 여성의 완전 날것의 이야기예요. 겨울에 할까요? 갑자기 고딕은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길래. 아니 왜냐면 여름에 스릴러가 어울린다는 것도 편견인데 겨울은 확실히 그런 유령, 귀신 이런 거랑 또 잘 좋죠. 어울리는.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상관없다고 봐요. 오케이. 이미 정해버린 것 같은데. 네, 좋네요. 근데 사실 강하길 작가님 저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서. 네, 저도. 알겠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작가 특집은 원하시는 작가님 있으면 댓글 네, 남겨주시면 배터리를 교체해달래요. 찍을 만큼 찍었겠지 뭐. 네, 찍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윤고은 작가님의 에세이 빈틈의 온기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